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 다룬 디지털 화폐 관련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이라 너무 불안하다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왜 1억 원이 중요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무려 24년 동안 5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일 수밖에 없죠.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금액의 예금을 안전하게 맡기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은 덜어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변화와 1인당 GDP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묶여 있어 불안감이 컸죠. 이번 결정으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예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사실 그동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있었지만 한도는 20년 넘게 그대로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도를 무작정 올리면 금융시장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담이 결국 예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너무 높이면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같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금융기관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금자 보호의 역사.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상태가 되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 한도는 예전부터 차등 보호 방식으로 운영됐어요. 예를 들어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전에는 은행은 2천만 원, 보험은 5천만 원 등으로 업종별로 보호 한도가 달랐었죠. 그 후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호하다가 2001년부터 5천만 원 한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유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 보호한다. 이 말인즉 너무 많은 금액을 보호하면 오히려 금융시장의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한 예금자 보호 한도. 여러분, 혹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국들은 얼마나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국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비율이 1.2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무려 3.1배, 영국은 2.2배, 일본은 2.1배에 달하죠. 심지어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그와 비교하면 우리의 한도는 너무 적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1억 원 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상징적인 게 아니라 더 많은 예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호한도 상향의 한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으로 파산했을 때 미국 정부는 보호한도를 넘어서 예금 전액 지급을 보장했죠. 이런 상황에서 보호한도 상향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예금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을 지적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상향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행 예금자 1.3%만 혜택.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보호한도 5천만 원 이하로 예금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97.7%에 이른다고 해요. 1억 원 이하로 예금하는 사람은 99%라고 합니다. 즉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서 새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고작 1.3%라는 이야기죠.
이 숫자를 보면 한도 상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으로 돈 몰린다? 한도가 상향되면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이자가 높아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축은행의 경우 자금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같은 고위험 분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1억 원 상향은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고액 예금자만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 부담은 전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액 예금자이신가요? 참고로 저는 예금액이 아주 적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바꾸기로 정부가 합의했다는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